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창밖을 내다볼 때 보이는 건 바로 나의 작은 세상입니다. 집, 나무, 자동차, 건물, 사람들. 그런데 좀 더 멀리 시력의 한계를 넘어서 봐보면 어떨까요? 거기에는 광활한 세상, 그러니까 나라, 대륙, 그리고 지구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일상의 작은 세상을 넘어서 보면 광활한 세상이 펼쳐져 있는 것처럼 우리가 보는 하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보면 수많은 별들이 보이고 그 별들은 우리 은하라는 커다란 세상 속에 속해 있습니다. 은하란 결국 그런 수많은 별들과 가스, 먼지, 그리고 우리가 아직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암흑물질로 이루어진 광대한 별의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은하 안에만 해도 작게는 2천억 개, 많게는 4천억 개의 별들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은하를 생각할 때는 마치 도시를 생각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도시에는 건물이 있고 사람이 있고 공기가 있듯이 은하에는 별이 있고 가스와 먼지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모여 은하라는 큰 세상을 만드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은하의 구성 요소인 별, 가스, 먼지, 그리고 암흑물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은하를 한 줄로 정의하자면 우주의 대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대도시의 주요 주민들이 누구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먼저 별이라는 빛나는 주민들입니다. 별들은 은하의 주요 구성 요소로 밤하늘에서 빛나는 수많은 점으로 보이는 것들입니다. 마치 도시의 불빛과도 같죠. 각각의 별들은 자신만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크기, 무게, 색깔 등이 서로 다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태양은 은하에서 비교적 평범한 별들 중 하나입니다. 다음으로는 가스와 먼지입니다. 별들 사이를 메우고 있는 이것들은 마치 도시의 공기, 먼지와 같습니다. 이들이 모여 별을 형성하고 별의 죽음 이후에는 다시 가스와 먼지로 변하며 은하의 생명 주기를 이루어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가스와 먼지는 보통 우리 주변에서 느낄 수 있는 것들입니다. 가스는 우리가 호흡할 때 마주치는 공기와 같고 먼지는 책장에서 먼지를 털어내거나 집안을 청소하다 보면 마주치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우주에서의 가스와 먼지는 좀 다르게 동작합니다. 우주의 가스는 대부분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은 마치 오랜 시간 동안 바닷속에 묻혀있던 보물과도 같습니다. 수소와 헬륨 가스는 별이 태어나고 성장하며 또 죽어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는 마치 나무가 물과 태양빛을 통해 성장하고 죽어가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은하에서 발견되는 먼지는 주로 탄소, 실리콘, 산소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들 먼지는 별이 죽을 때 방출되는 물질로 이 먼지가 모여서 새로운 별과 행성을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이것은 마치 재활용 공장에서 버려진 물건들을 새로운 물건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따라서 은하의 가스와 먼지는 은하 내에서 생명주기를 가지는 별들을 만들고 그 별들이 죽으면서 다시 새로운 별들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마치 생명이 태어나고 성장하며 죽어가는 자연의 원리와 비슷하게 동작합니다. 그래서 가스와 먼지는 은하를 구성하는 빌딩 블록과 같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은하를 이루고 은하 안에서 별과 행성이 태어나고 성장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제공합니다. 이것은 마치 레고 블록이 모여서 큰 건물이나 도시를 만드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신비로운 은하의 주민은 바로 암흑물질입니다. 이 주민은 우리가 직접 볼 수는 없지만 그 존재를 느낄 수는 있습니다. 암흑물질은 은하를 묶어주는 중력의 역할을 하는데 이는 마치 도시에서 사람들을 묶어주는 커뮤니티나 문화와 같습니다. 우리는 아직 암흑물질이 무엇인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그 존재 없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의 모습이 설명되지 않습니다. 암흑물질은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보이지 않는 물질입니다. 이는 마치 마법사의 투명망토를 입은 것과 같은데 우리는 그것을 직접 볼 수는 없지만 그 효과는 분명히 관찰할 수 있습니다. 암흑물질은 은하의 회전 속도와 같은 현상을 설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별들이 은하의 중심 주변을 얼마나 빨리 회전하는지를 보면 그들이 움직이는 속도는 은하에 보이는 물질만으로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이는 마치 놀이공원의 회전목마가 너무 빨리 돌아가서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고속으로 회전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암흑물질이라는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암흑물질은 은하의 중력을 유지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보이는 별들과 가스만으로는 은하를 뭉쳐놓고 회전시키는 데 필요한 중력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이는 마치 교통수단의 엔진이 작동하지 않아도 교통수단이 계속 움직이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과학자들은 암흑물질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암흑물질은 아직도 수수께끼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생겼는지, 또는 그것이 어디에서 왔는지 아직 확실하게 알지 못합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어두운 방에서 무언가를 찾아야 하는 상황과 비슷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자들은 계속해서 암흑물질의 실체를 밝혀내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은하의 크기입니다. 과연 무엇이 은하의 크기를 결정할까요? 은하의 크기를 결정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암흑물질입니다. 이 신비로운 물질은 보이지는 않지만 그 존재를 통해 은하가 형성되고 그 크기와 모양을 결정합니다. 은하의 중심에는 대부분 대량의 암흑물질이 모여 있고 이 암흑물질이 주는 중력의 영향으로 별, 가스, 먼지 등이 모여들어 은하를 형성합니다. 암흑물질의 양이 많으면 은하도 크게 형성됩니다. 은하의 크기는 매우 다양합니다. 작은 은하는 우리 태양계의 몇 배 정도 크기일 수 있고 큰 은하는 작은 은하의 수천 배가 넘는 크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크기를 어떻게 이해할까요? 자, 우리 은하의 예를 들면 우리 은하의 직경은 약 10만 광년입니다. 대략 9조 4,600만 킬로미터입니다. 만약 자동차가 시속 100km의 속도로 우리 은하를 가로지른다면 약 1,080억 년이 걸립니다. 은하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복잡한 과정이지만 결국 별, 가스, 먼지, 그리고 암흑물질 등이 서로 상호작용하여 은하의 크기와 모양을 결정하게 됩니다. 다음은 은하의 모양과 구조입니다. 우리가 먼저 이해할 점은 모든 은하가 모양과 구조가 동일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은하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원반 형태를 가진 나선 은하일 수 있고 어떤 은하는 거대한 별들의 구체인 타원 은하일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은하는 불규칙 은하라고 불리며 그 모양이나 구조가 잘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은하의 모양이 결정되는 것은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를 쉽게 설명하기 위해 은하를 도시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도시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그 도시가 어떻게 발전하였는지에 크게 의존합니다. 예를 들어 계획적으로 발전한 도시는 그리드 패턴의 거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은하수와 같은 나선 은하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자연스럽게, 즉 자연적으로 발전한 도시는 불규칙한 형태를 가질 수 있는데 이는 불규칙 은하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대 도시 중 일부는 원형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이는 타원 은하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은하의 모양에 대해 정리하자면 나선 은하는 회전하는 원반, 중앙에 위치한 볼뚜기, 그리고 몇 개의 나선판로 구성됩니다. 이 나선판은 은하 원반에서 별이 태어나는 곳입니다. 우리 은하도 나선 은하에 속합니다. 타원 은하는 공 모양 또는 타원형을 가지며 나선 은하보다 별이 적게 생성되며 크기는 작은 것부터 아주 거대한 것까지 매우 다양합니다. 불규칙 은하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정해진 모양이 없는데 이들은 종종 대규모 별 생성 영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렌즈형 은하는 나선 은하와 타원 은하 사이의 중간 형태로 볼 수 있는데 그들은 원반을 가지고 있지만 나선팔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합성 은하는 중력에 의해 서로 영향을 받아 합쳐지고 있는 은하들입니다. 이 과정은 별의 생성을 촉진하며 새로운 은하 형태를 생성합니다. 다음은 은하의 회전입니다. 별들은 은하 중심을 어떻게 돌고 있을까요? 은하는 그 자체가 거대한 중력 시스템이며 이 시스템의 모든 구성 요소들이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특정한 운동을 하게 됩니다. 은하 내의 별들은 그 중심을 축으로 회전하며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마추어 댄스 파티에 참석하는 것을 상상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댄스 파티에 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파트너와 춤을 추고 있습니다. 이 경우 각 쌍은 자신들의 춤추는 공간, 즉 그들만의 중심으로 회전하면서 파티장 중앙을 중심으로 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별들이 은하 중심을 회전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 회전은 중력에 의해 발생합니다. 은하의 중심, 즉 댄스 파티의 중심에는 대량의 별들과 암흑물질이 모여 있어 강한 중력을 만들어냅니다. 이 중력은 댄스 파트너인 별들을 그 중심으로 끌어당기면서 회전하게 만듭니다.
나선 은하에서는 별들이 은하의 중심 주변을 원형 궤도로 회전하며 이는 돌고래가 고리를 통해 수영하는 것과 비슷한 모양을 만듭니다. 이 회전 속도는 별이 은하 중심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에 따라 다르며 이는 댄스 파티에서 각 쌍이 자신들만의 속도로 춤을 추는 것과 유사합니다. 타원 은하는 별들이 무작위 방향으로 운동하므로 그들의 춤은 더 복잡합니다. 이런 별들은 여전히 은하의 중심 주변을 회전하지만 그들의 경로는 일정하지 않고 때로는 복잡한 경로를 따르게 됩니다. 이렇게 별들이 은하 중심을 축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움직이며 우리가 보는 은하의 모양과 구조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은하의 구조 그리고 은하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에 대한 중요한 힌트를 제공합니다. 다음은 은하 속 별들의 분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은하 안의 별들은 우리가 밤하늘에서 볼 수 있는 수많은 별빛과 같습니다. 이 별들은 우리 은하 안에 있는 수천억 개의 별들 중 일부일 뿐입니다. 그 별들은 크기, 색깔, 밝기, 그리고 위치에 따라 매우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별의 분포를 이해하려면 우리가 큰 도시를 위에서 내려다보는 것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건물들은 도시 전체에 불규칙하게 퍼져 있지만 몇몇 지역에는 건물들이 더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런 지역은 고밀도 지역이며 이에 해당하는 것이 우리 은하에서 볼 수 있는 별더미, 즉 성단입니다. 반면에 다른 지역은 건물들이 덜 모여 있어서 훨씬 희박하게 보일 것입니다. 별자리는 별들 사이에 가상의 선을 그려 만든 그림으로 별자리는 사람들이 별들을 그룹화하고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별들 사이의 패턴을 찾아내고자 하는 자연스러운 욕구의 반영입니다. 우리는 별자리를 통해 별들이 우주 공간에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위치에서 어떻게 보이는지에 대한 이해를 돕습니다. 별자리를 설명하는 재미있는 방법은 별들을 점 그리고 별자리를 그림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별자리는 우리가 밤하늘에 있는 별들 사이의 연결선을 그려 만든 도트 투 도트 퍼즐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오리온 별자리는 사냥꾼을 상징하며 북두 칠성은 차를 상징합니다. 이러한 별자리는 고대 문화에서 중요한 이야기나 신화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은하 안의 별들은 그들의 위치, 밝기, 그리고 우리가 만든 별자리에 따라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이들은 우주의 멋진 별자리를 형성하며 고대의 신화, 현대의 천문학, 그리고 미래의 탐험을 연결해줍니다. 다음은 은하의 색과 밝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무지개를 보면서 배운 것처럼 색상은 빛의 다양한 파장을 나타냅니다. 은하의 색상은 그 안에 있는 별들의 종류와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리가 은하의 색깔을 관찰할 때 사실 우리는 그 안에 있는 수많은 별들의 빛을 모두 합친 결과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청석의 은하는 보통 새롭고 뜨거운 젊은 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별들은 푸른 빛을 방출하며 이는 우리가 보는 무지개에서 파란색이 가장 짧은 파장을 가진 빛이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따라서 푸른 은하를 보면 거기에는 많은 젊은 별들이 형성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반대로 붉은색 은하는 더 나이 많고 냉각된 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들 별들은 더 긴 파장의 빛, 즉 빨간색 빛을 방출합니다. 따라서 붉은 은하를 보면 그곳에는 별 형성 활동이 줄어들거나 거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은하의 밝기는 별의 총수와 그 별들의 밝기에 의해 결정됩니다. 많은 수의 밝은 별들을 가진 은하는 더 밝게 보일 것이며 적은 수의 어두운 별들을 가진 은하는 더 어둡게 보일 것입니다. 은하의 밝기를 측정함으로써 우리는 그 은하의 별 형성률, 별의 질량 분포, 그리고 은하의 진화 상태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은하의 색과 밝기를 이해하는 것은 마치 미술관에서 그림을 감상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각 은하는 그 자체로서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지만 그 색깔과 밝기를 통해 그림의 더 깊은 의미를 파악하는 것과 같이 은하의 색깔과 밝기를 통해 그 은하의 구조와 역사에 대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은하의 무게. 과연 은하의 무게를 어떻게 측정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무게를 측정할 때 물건을 저울에 올려봄으로써 그 무게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주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은하의 무게를 측정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신 중력의 원리를 이용하여 은하의 무게를 추정하게 됩니다. 은하의 무게를 측정하는 기본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별들이 은하 중심 주변을 회전하는 속도는 그 은하의 무게에 의해 결정됩니다.
무거운 은하일수록 별들은 더 빠른 속도로 회전하게 되는데, 이 원리를 이해하는 한 가지 방법은 회전 의자를 상상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의자를 밀어서 회전하게 만들면 그 의자에 앉은 사람은 밖으로 밀려나려는 힘을 느낄 것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별들은 은하의 중심으로부터 밖으로 밀려나려는 힘을 느끼며, 이 힘은 그 은하의 무게에 비례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별들의 회전 속도를 측정함으로써 그 은하의 무게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도플러 효과를 이용합니다. 도플러 효과는 빛의 파장이 움직이는 물체에 따라 변화하는 현상으로, 별이 우리에게 다가오거나 멀어질 때 그 별에서 나오는 빛의 색상을 바꾸는 효과입니다. 이 변화를 측정함으로써 우리는 별의 움직임을 계산하고 그로부터 은하의 무게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우리 은하의 무게를 약 1조 태양질량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은하 안의 별들, 가스, 먼지뿐만 아니라 볼 수 없는 암흑물질까지 모두 포함한 값입니다. 따라서 은하의 무게를 측정하는 것은 우리가 우주의 비밀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별의 움직임, 은하의 구조, 그리고 은하를 이루는 물질의 분포에 대해 알아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은하의 나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은하의 나이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나무의 나이를 알기 위해 그 나무의 연간 고리인 나이테를 세는 것처럼, 우리는 은하의 나이를 알기 위해 별들의 나이를 추정합니다. 별의 나이는 그 별의 색상, 밝기, 그리고 크기에 따라 다르게 측정됩니다. 별이 얼마나 오래 살 수 있는지는 그 별의 질량에 의해 크게 결정됩니다. 큰 질량의 별들은 뜨겁고 밝으며 그들의 핵융합 반응이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그들의 수명은 상대적으로 짧습니다. 반면 작은 질량의 별들은 더욱 오래 살 수 있는데, 이는 그들이 더 느리게 에너지를 소모하기 때문입니다. 별의 색과 밝기는 그 별이 어떤 생애 단계에 있는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이를 이용하면 천문학자들은 헤르츠스프룽 러셀 도표라는 도구를 사용하여 별의 나이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헤르츠스프룽 러셀 도표는 별의 절대 밝기와 색을 비교하여 그 별의 생애 단계를 그래프로 표현한 것입니다. 따라서 은하의 가장 오래된 별들의 나이를 측정함으로써 우리는 그 은하의 최소 나이를 알 수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 우리 은하의 나이는 대략 130억 년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오직 은하 내의 별들만을 기반으로 한 추정입니다. 은하 자체의 형성과 별들의 형성이 동시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은하의 실제 나이는 이보다 더 오래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천문학에서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주제들입니다. 이처럼 별의 나이를 측정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시간여행을 하듯 우리 은하의 과거를 들여다보는 창문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우주의 역사와 그 안에서의 은하의 역할에 대해 이해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은하의 미래입니다. 먼저 은하의 미래를 이해하는 것은 마치 시간여행자가 미래를 예측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우리는 물리학의 법칙과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를 사용하여 가능한 시나리오를 그립니다. 이는 마치 체스 게임에서 다음 수를 예측하려는 체스 선수와 비슷한데, 우리는 각각의 별, 별자리, 그리고 은하가 어떻게 움직일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은하의 미래는 그것을 구성하는 수천억 개의 별들의 미래에 의해 결정됩니다. 별들은 모두 태어나고 성장하며 그리고 결국은 사라지는 생명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자연의 사이클, 예를 들면 봄에서 여름, 가을, 겨울로의 변화와 비슷합니다. 또한 우리 은하는 다른 은하들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진화합니다. 우리 은하와 가장 가까운 대은하인 안드로메다 은하와는 약 40억 년 후에 충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주의 규모에서 보면 이 두 은하는 실제로 충돌하기보다는 그들 사이의 중력이 서로를 끌어당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충돌로 인해 별들 사이의 거리는 변하고 은하의 구조도 바뀔 것입니다. 그러나 별과 별 사이의 거리가 굉장히 멀기 때문에 대부분의 별들은 직접적으로 충돌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는 마치 큰 군중 속에서 사람들이 서로 부딪히지 않고 움직이는 것과 비슷합니다. 충돌 후에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 은하는 결국 하나의 거대한 은하를 형성할 것입니다. 이 새로운 은하는 밀키웨이 안드로메다 대은하, 즉 밀코메다 은하라고 불릴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마치 두 개의 작은 강이 합쳐져서 하나의 큰 강이 되는 것과 비슷합니다. 우리가 이런 예측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이해하는 물리학의 법칙들과 천문학적 관측에 기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은하의 미래에 대한 완벽한 이미지를 가질 수 없는데 그 이유는 우리 우주에 대한 지식이 여전히 발전 중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속적으로 새로운 정보를 수집하고 더 정확한 예측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은 마치 미래의 지도를 그리려는 모험가와 같습니다. 따라서 은하의 미래라는 주제는 우리가 우주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을 넘어서 아직 우리가 알아내지 못한 우주의 비밀을 탐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주를 이해하는 방식을 넓히고 우리의 지평선을 확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음은 우리 은하 중심에 위치한 블랙홀입니다. 블랙홀이란 중력이 너무 강해서 아무것도 그곳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공간입니다. 블랙홀은 마치 우주의 거대한 까만 빨대와 같아서 가까이 가면 어떤 물체라도 빨려 들어가게 되고 빛은 물론 그 어떤 물체도 빠져나올 수 없게 됩니다. 그럼 우리 은하 중심에 블랙홀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우리 은하 중심으로 여행을 해서 블랙홀을 직접 보게 될 일은 없을 텐데 말입니다. 하지만 블랙홀 주변 별들의 움직임을 관찰하면 우리는 블랙홀의 존재를 추론할 수 있습니다. 블랙홀의 강력한 중력은 주변의 별들을 빠르고 규칙적인 궤도로 움직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 은하 중심에 있는 블랙홀, 즉 초대질량 블랙홀의 존재는 이렇게 별들의 움직임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이 블랙홀, 우리는 그 이름을 궁수자리 A별이라고 부릅니다. 그 크기는 태양의 400만 배 이상 되며 또한 엄청난 질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블랙홀이 우리 은하를 어떻게 형성하고 변화시켰는지에 대한 탐구는 우주와 은하의 비밀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궁수자리 A별은 궁수자리 방향에 위치한 곳에서 유래되었고 지구로부터 약 26,000광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궁수자리 A별은 우리 은하에서 가장 강력한 중력을 가지는 지점으로 다양한 천체들을 끌어당기며 은하 중심을 형성하지만 블랙홀 자체는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블랙홀 근처에서 발생하는 강력한 X선 및 라디오 파장의 방출물입니다. 궁수자리 A별은 그 근처에서 일어나는 강력한 물질 흡수 현상으로 인해 관측이 가능하며 블랙홀의 중력은 근처의 물질을 끌어당길 때 이 물질들은 블랙홀 주변에서 고속으로 원을 그리면서 열을 발생시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방출되는 X선과 라디오파는 블랙홀의 위치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